1979년 10월 26일 밤 서울 궁정동의 한 안가에서 두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는 자신의 부하 김재규가 쏜 총에 맞아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왜 대통령을 쐈을까? 사적인 분노인가? 체제를 향한 반란인가? 오늘 우리는 그 진실에 다가가 봅니다. 제1장 권력의 그림자 중앙정보부.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는 국가안보와 첩보를 명분으로 중앙정보부를 설립합니다. 하지만 이 조직은 곧 정권의 눈과 귀 그리고 주먹이 됩니다. 국민을 감시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야당 정치인을 협박하며 정권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중앙정보부는 말 그대로 박정희의 권력 기둥이었습니다. 그 수장 김재규. 그는 박정희의 최측근이자 18년 충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통령의 심장을 겨누게 됩니다. 제2장 유신헌법 영구 집권을 위한 도박. 1972년 박정희는 국회 해산, 헌법 개정, 그리고 유신헌법을 선포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간접선거로 선출되며 임기 6년의 연임 제한이 사라지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까지 손에 넣습니다. 대통령이 곧 헌법이자 국가가 된 순간 민주주의는 깊은 동면에 들어갑니다. 제3장 침묵하게 만든다 언론 탄압의 시대. 박정희 정권은 국가안보와 체제 유지를 내세우며 언론을 무차별적으로 통제합니다. 비판기사 삭제, 기자 해직, 신문 폐간, 사전 검열과 보도 지침 운영. 기자들은 지켜야 할 진실이 아닌 정부가 원하는 이야기만 써야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그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4장 1979년 금이 가는 체제. 1979년 가을 대한민국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마항쟁. 부산과 마산에서 대학생과 시민들이 유신철폐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말이 아닌 분노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숨 쉴 수 없다. 미국 정부도 박정희의 인권 탄압을 우려했고 총리 최규하는 조심스럽게 체제 변화의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흔들림 없이 말합니다. 유신은 계속돼야 한다. 제5장 차지철 대 김재규, 보이지 않는 전쟁. 박정희의 경호실장 차지철. 강경한 반공주의자이자 유신체제의 열혈 수호자. 그는 대통령에게 직언합니다. 미국 눈치 보지 마십시오. 유신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반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시민들의 분노, 미국의 압박, 정권의 한계를 체감하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지철은 김재규를 향해 비겁한 인간이라며 공개적으로 모욕합니다. 박정희 역시 점점 차지철 쪽에 더 힘을 실어줍니다. 김재규는 느낍니다. 나는 밀려나고 있다. 제6장 궁정동 안가 총성의 밤. 10월 26일 밤 6시 서울 궁정동 안가. 박정희, 김재규, 차지철, 박선호 등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김재규는 이미 권총을 숨기고 있었고 대화는 차지철의 강경 발언으로 격해졌습니다. 미국은 간섭하지 못해. 총으로 쏴버려야 해. 김재규는 이 말을 듣고 결단을 내립니다. 7시 41분 김재규는 먼저 차지철을 쏘고 잠시 후 대통령에게 방아쇠를 당깁니다. 대한민국을 18년간 통치한 박정희의 시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제7장 김재규 혁명가인가 배신자인가. 김재규는 체포되었고 재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을 한 것이다. 나는 유신 독재를 끝내기 위해 총을 들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80년 5월 24일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김재규를 두고 지금도 의견은 갈립니다. 유신 독재를 끝낸 의로운 결단이었다는 평가, 혹은 권력 다툼에서 패배한 자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였다는 시선. 그는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무너뜨린 인물로 남았습니다. 제8장 최규하, 조용한 과도기의 리더. 박정희 사망 이후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조용한 외교관료 출신이었고 유신 철폐와 민주화를 위해 민정이양을 시도했지만 신군부 세력 전두환과 보안사령부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최규하는 사실상 꼭두각시가 됩니다. 몇 달 후 그는 스스로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역사 속으로 퇴장합니다. 제구장 그날 이후 또 다른 군화의 발자국. 12.6은 유신체제의 종말이었지만 민주주의의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1980년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10.22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곧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피로 진압합니다. 박정희의 군화가 벗겨지기도 전에 새로운 군화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오늘을 위한 질문. 권력은 공유될 때 지속됩니다. 통제받을 때, 국민을 두려워할 때 살아남습니다. 12.6의 총성은 한 시대의 끝을 알렸지만 또 다른 억압의 서막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지도자, 어떤 체제를 꿈꾸고 있을까요? 타임키퍼는 묻습니다. 과거를 통해 오늘을 다시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타임키퍼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생각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타임키퍼.